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바로 이소부화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총 284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지치지 않을 만큼만. 첫 번째 이야기, 여우와 포도.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높은 넝쿨 받침 위로 정연히 늘어선 넝쿨에 매달린 먹음직한 포도송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높이 뛰어오르며 포도를 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포도송이들은 닿을 듯 말 듯 하면서도 그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포기하고는 위험있고 초연한 거동을 연출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익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저것들은 아주 신포도로군. 여우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끝.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왠지 여우의 편을 들게 되는데, 포도 진짜 신포도일 수도 있잖아. 포도 두 번째 이야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부부 한 쌍이 있었는데 그들은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 마리를 손에 넣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행운이 왔지만 부자가 되는 속도가 더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위의 내장이 틀림없이 온통 금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한 부부는 그 금 전체를 한 번에 얻으려고 거위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거위의 몸통을 잘라 뒤집어 보았더니 그 속은 다른 거위와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지 못했을 뿐더러 그들의 부를 매일 불려주던 혜택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양이와 생쥐들. 옛날에 생쥐들이 들끓는 집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가 그 집에 거처를 정해놓고 생쥐를 한 마리씩 잡아먹었습니다. 마침내 생쥐들은 더는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의 쥐구멍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상한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속임수를 써서 저놈들을 꼬셔내는 일이지 하고 고양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하여 고양이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벽을 타고 올라가 뒷다리로 나무 못을 움켜잡고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척을 했습니다. 이윽고 생쥐 한 마리가 밖을 살며시 내다보다가 그곳에 고양이가 매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하, 고양이 아줌마, 당신은 틀림없이 매우 영리하시군요. 하지만 원하시면 그곳에 매달린 제 밥주머니로 둔갑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주머니 가까이에 가서 잡히는 생쥐는 없을 겁니다. 여기 밑에 약간 해설처럼 교훈하고 써있거든요. 교훈은 현명한 사람이면 전에 위험인물로 찍혔던 자들이 순박한 거동을 취해도 속지 않는다 라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저는 생쥐가 너무 얄밉네요. 모든 것에 반항하게 되는 주장의 마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소무화를
18번째 이야기까지 읽었는데 파일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마도 제 맥북 포토부스가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용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아간 거를 보고 제가 제 책상 소개 영상을 찍었는데 그것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포토부스로 찍으면 안 되겠다 해서 라이브 오랜만에 어쩌고를 켜봤습니다. 지금 시각은 벌써 1시 반인데요. 그래도 책 읽어주고 자기로 약속했으니까 책을 읽지는 못했으니까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좀 유튜버 같은가요? 여기 좀 재밌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 현대미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요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 친구들이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흥미로워가지고 이 3학년 7반 현대미술 수업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강 있고요. 와, 진짜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기준은 조금 더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어떤 제가 나름 이 작품을 해석하고 조금 더 그래도 이건 갤러리에 걸릴만 하다 싶은 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28번 대 18번의 이제 승부인데요. 심지어 이 호연 씨 작품에는 이제 언타이틀드죠. 그러니까 제목이 없습니다. 이 우진 씨의 작업은 이제 선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업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호연님의 승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작업이라는 게 아카이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촬영을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부터 이제 내가 이 작업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이 형광등에서 이제 그림자가 졌죠. 그러니까 우진 씨가 여기 앞에 서 계셨고 빛이 이제 여기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교실에서 대충 이제 과제 내려고 찍었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호연님은 이게 디지털 FFF 이제 화이트를 이제 하셨는데 비율도 그렇고 뭔가 어떤 블랭크? 어떤 이미지의 공백 그런 걸 좀 나타내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디벨롭의 여지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호연님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에겐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이게 직접 만든 이미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뭔가 흑과 백 이 색을 이제 선과 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승리와 패배의 예술. 이게 제가 이 모두의 마블이죠? 모두의 마블을 안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일단 이기셨다고 했는데 생각지 못한 우승을 하셨구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술은 일단 흑과 백이 없어요. 흑과 백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회색 지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회색 지대로서 이제 세상을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너무 이제 흑과 백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세련되지 않았나 해서 시연시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하님께서 미술쌤의 고충. 이제 미술쌤이 이제 뭐 자리 배치표 이렇게 또 하시고, 이제 낙서, 훼손시, 벌점, 10점, 손해배상 이런 걸 이제 쓰셔서 이렇게 공표를 하셨네요. 근데 이거에 뭔가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게 느껴져서 고충이라는 걸 하셨고, 이제 다은 씨의 초코 쿠키. 아, 이거는 뭔가 화면 자체를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화면을 이제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어떤 형상도 보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좀 더 의도가 잘 보인다. 왜냐면은 이 보면 사진을 이제 멀리서 확대해서 찍은 사진 같거든요. 아이폰으로 찍으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그런 소심한 이제 주아님의 어떤 심리 상태나 그런 심리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어떤 미술 선생님에 대한 공감?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그냥 태희님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텍스트의 연속, 약간 되게 바바라 크루거 같기도 하고, 졸리다는 그 어떤, 나는 이런 걸 너무 하기 싫은데 왜 시키냐, 이런 느낌이 좀 탁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건 바로 졸리다로 가겠습니다. 한 남자의 웃음과 현우님의 나무. 이게 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것 같죠? 이게 뭐지? 이거 티모니 아닌가요? 아, 핸드폰을 바꿔서 자랑하는 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한 남자의 웃음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그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고흐의 그림에 나오는 그 벚꽃나무, 그 그림을 연상시키는데, 그거가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클래식한 감이 있고, 이게 뭔가 좀 더 전위적인 그런 이미지 같아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화와 당근. 요거는 지금 고인분들이 계신, 요즘에 평화공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곳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당근이네요. 이게 조화가, 사실 여기 있는 꽃들이 다 조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뜻의 조화도 있고, 이게 뭔가 조화롭게 모여있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공간을 담으면서 어떤 그런 것을 조화에 빗대지 않았나. 그래서 전 조화로 가겠습니다. 당근은 귀엽긴 한데, 여기도 사진을 너무 이제 대충 찍은 게 보이죠? 이거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과제 내기 직전에 그냥 찍어서 보낸 것 같고. 이 새끼. 아까 걔 친구네, 둘이 친구네.
친구인데 둘 다 올릴 수 없으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애플 주식을 샀나 봐요. 근데 이제 많이 뭔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고. 오, 원주님, 이거는 근데 정말 현대미술 같네요. 이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디자인이지만 속은 이제 검정색인 이제 그런 걸 뭔가 되게 유머러스한 상황이죠. 실제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작품을 해나가는 미술가들이 꽤나 있죠. 왜냐면 유머라는 게 슬프고 또 전곡을 찌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많은 것에 대한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분이 되게 좀 그 애환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건 어쨌든 학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대미술적으로 뭐가 더 수준이 높냐고 했을 때 저는 검정색 볼펜으로 하겠습니다. 이 새끼는 친구네. 그 졸리다 친구고 영모랑 그 졸리다 걔는 좀 졸리고 배고픈 거 알겠는데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고 친구 둘 다 올려주기에는 좀 괘씸. 근데 이게 또 그냥 딱 이렇게 이미지 두 개만 보고 봤을 때는 이 배고프다가 왜냐면 이제 컬러도 빨간색이어서 다 느껴지거든요. 사실 연필깎이 요거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분과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대결인데 여기 아까 있었죠? 아까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근데 그냥 백지가 아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는 이게 아무래도 스크린샷을 해서 자른 거겠죠? 근데 이거를 남겼다는 거는 제 생각에 좀 의도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더 조금 화면을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되게 묘한 게 그림자가 이제 양쪽으로 졌어요. 그림자가 양쪽으로 졌다는 거는 그 조명을 되게 적당한 조도로 양쪽에서 이제 쳤다는 건데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 이게 빛이 반사해서 여기가 좀 반짝거리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달무리는 그냥 달무리 같아요. 그냥 달무리를 그냥 예뻐서 찍은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철학적이지 않나. 사람의 사회적 이중성이라고 이제 준병님께서 이제 그리셨는데 이게 왜 이중성일까? 이게 뭔가요? 이게 탑 카테고리 설치. 지금 조금 정신이 좀 힘든데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분은 이건 신전 떡볶이죠. 신전 떡볶이 저도 참 좋아하고 이게 오뎅튀김도 참 좋아하고 참치마요 이게 딱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고요. 하나님은 회화적인 느낌에 좀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뭔가 설치 미술이냐 아니면 회화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 사실 그런 문제예요. 근데 택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거는 되게 조금 폭력적인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회화 매체를 약간 요렇게 어떤 색의 구성 자체로 표현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또 이게 회화가 아니라 사진이죠. 사실 사진으로 찍은 건데 조금 더 의도가 더 드러났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그냥 너무 편집 없이 그냥 찍은 것 같기 때문에 떡볶이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승현 씨의 구슬 아이스크림이고 이제 세연님의 전등 같은 사람인데 저는 근데 사실 구슬 아이스크림 하면은 바나나 스플릿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로 가겠습니다. 아, 어렵네요. 이게 둘 다 어떤 살아가면서 좀 필수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항상 작품을 감상할 때는 이 작가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혹은 무슨 자세로 이거를 창조해냈을까를 상상하면서 보면은 조금 작품 이해에 도움이 돼요.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어서서 이제 혼자 드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젓가락인가? 어쨌든 근데 두 개니까 아무래도 두 명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먹기 전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살짝 이렇게 찍으신 거고 정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을 정물 대하듯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서 물을 살짝 화면 위로 배치되게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찍으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다시 보니까 바닥에 또 수건을 까셨네요. 굉장히 이거 품이 많이 든 작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요거가 자꾸 눈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걸로 가고 이게 하늘에 숨겨진 뜻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정은님께서는 그냥 아파트 좀 고층에 사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의 꼭대기층에 사시는데 하늘에 이렇게 그 동구름이 펼쳐졌고 멋있어서 일단은 찍어놨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과지로 내라고 하셔서 그냥 어물쩡 붙인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전 주하님 고충으로 가겠습니다. 아씨. 그러니까 태희랑 영무랑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고. 뭐 어떻게 할까 뭐 같이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뭐죠 근데? 초록색 띠가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또 둘의 차이점은 배고프다에 이제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띄어쓰기가 있다 보니까 배고프다는 느낌이 좀 덜 전달되지 않나 해서 저는 이제 졸리다로 가보겠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죽음이라는 소재를 전면으로 이제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검정색 볼펜으로 가겠습니다. 차이점은 이분은 이제 언타이틀드라는 제목도 없어요. 그냥 진짜 제목 없음이고 이분은 이제 백지라고 이제 따옴표까지 하셔서 이제 백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뭔가 되게 다층적으로 읽힐 수가 있는 게 사실 이거 백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백지가 아니고 검은색 바탕에 백지를 살짝 말아서 비스듬한 각도에서 올려다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백지라고 어떻게 보면 좀 우회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요게 조금 더 뭔가 그래도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거는 이제
전등 같은 사람이냐, 초승달 같은 인간이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미감이라는 게 있어요. 미감이라는 걸 보면은 이게 조금 현대미술 같죠?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인디밴드예요. 인디밴드인데 이제 앨범 커버가 이 전등 같은 사람이야. 그럼 별로 뭔가 멜론 탑 87 정도 있을 것 같고. 아, 뭔가 노래방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부를 것 같긴 한데 은근 듣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초승달 같은 인간 하고 요거 하면은 뭔가 조회수 38만 회 정도 되는 플레이리스트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이제 둘이라는 이름이신데 되게 이제 재능 있으세요. 이제 뭔가 예술가로 거듭나기에. 근데 세은 씨는 살짝 이름이 살짝 흔하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부전승. 아, 이게 백지 대 백지인데 이게 둘 다 뭔가 사실은 백지가 아닌 거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요거는 사실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어요. 백지이지만 사실 백지 아님 라고 말하는 거고 얘는 백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백지가 아닌 걸 찍은 거죠.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되게 어려운데 저는 태희님의 이 초록색 줄이 되게 묘한 것 같거든요. 이걸로 갈게요. 아, 이거는 아무래도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제 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원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정말 이제 볼펜에만 포커싱 될 수 있게 맞게 이렇게 사진을 잘라서 또 제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준 씨랑 제 생각에 주아 씨랑 성격이 조금 비슷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원준 씨도 이렇게 열을 맞추고 아, 내 필통에서 어떤 볼펜이 좀 뭔가 은유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찍은 거고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준 씨도 이제 그림자 지는 거 그냥 이런 미감을 좀 신경을 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런 걸 좀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주하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격이 제가 MBTI를 감히 맞춰보자면은 INFJ예요. 왜냐면은 일단 내성적이죠. 왜냐면은 외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솔직히 뭐, 뭐 칠판에 뭐 적혀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프레임을 확대해서 찍었고 확대해서 찍었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 앞으로 가까이 가서 찍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아이 성향이 더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술쌤의 고충을 공감해주고 F. 그리고 이런 미술쌤의 태도가 고충이구나. 이렇게 상상하는 능력. INFJ. 어우, 죄송합니다. 요걸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또 근데 이런 의도성이 다분한 어떤 이제 아티스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직관 그리고 나의 감정 아, 나 지금 이렇게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분출하고 이걸 어떻게 이걸 소통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아님 같은 경우에는
밀쌤 힘들겠다 이러고 낸 것 반면 태희님 같은 경우에는 공감까지 일으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한테이 진짜 졸리겠다. 진짜 졸린가 보다. 그리고 저는 이 제목도 굉장히 묘해요. 점점이잖아요.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매력 있는 제목이다. 그냥 물로 가겠습니다. 이제 결승전인데요. 아무래도 근데 여러분 이제 텍스트로서 어떤 이런 거를 말해 줄 때는 조금 더 시각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요거는 그냥 뭐 메모장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시도는 좋았어. 이런 시도는 좋아. 근데 조금 더 필요하다. 내가 졸리다는 걸 어필을 하려면. 근데 저는 그럼으로써 이제 배정원님의 물로 우승 작품 정하겠습니다.